몇 번이야? 696번, 7번 두 개 한번 가봅시다. 자, 전에 했던 얘기기는 한데 일단 배수집합이나 양수집합이면 분명히 교집합, 합집합 나온다 그랬지. 자, 일단 기왕이면 뭐 해주세요? 교집합을 먼저 연산할 수 있다면 교집합을 먼저 연산하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지금은 앞에 있는 괄호도 뒤에 있는 괄호도 A4, A8, A3, A12 뭔가 똑같은 게 있으면 분배 법칙 묶어가지고 그지? 먼저 교집합부터 연산하게 만들어줄 수라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거라면 A의 12의 합집합을 묶어주면은 앞에 게 교집합으로 먼저 만나잖아. 뭐 이런 거라도 가능할 텐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 그럼 뭐부터 하자? 일단 어쩔 수 없이 합집합부터 연산을 하자. 자, 합집합인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두 녀석이 지금 4와 8, 두 녀석이 서로 약수배수 관계에 있다면 하나를 합칠 수 있다 그랬고 뭐로 합칠지는 외우진 말라 그랬어. 그거 되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요거 4와 8 서로 약수배수 관계 있지. 4가 8의 약수고 8이 4의 배수잖아. 그러면 분명 하나를 합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뭐 해보자? 고민을 해보자. A4는 말 그대로 4의 배수 4, 8, 12, 16, 10, 20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을 거고 A8은 8의 배수 8, 16, 24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지. 그럼 뭐야? 합집합이니까 더 많은 집합. 누구? A4가 훨씬 많죠. 물론 A8이 가지고 있는 거는 다 가지고 있는 상태로. 그래서 A4로 줄어들었고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민을 해주면 3의 배수가 훨씬 많이 있고 12 배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12로 가고 그러면 이제 교집합이 되네. 그럼 뭐야? 이제는 뭐 한다? 3과 4의 배수집합이니까 최소 공배수를 써주면 되겠죠. 답은 몇 번? 4번. 됐죠? 예, 이거 잘 기억해야 돼. 배수약수는 더 이상 다른 문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니다. 예외는 있겠다. 거의 대부분이 이 정도 수준에서 딱 끝나.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데 언제? 합집합이 언제 심플해지는지를 잘 기억해두세요. 자, 어쨌든 계속 가보자. AM이라고 하는 거는 배수집합. 그러면 이 녀석 가보자. 자, 일단 AP는 그렇다 치고 옆에 있는 얘 교집합이니까 하나로 합칠 수 있겠네. A6, 6의 배수와 A9, 9의 배수. 6의 배수이자 동시에 9의 배수인 거. 교집합이니까 뭐야? 역시 최소공 배수. 6과 9의 최소공 배수 얼마야? 18? 18이네. A18.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두 번째 거 먼저 하자. B, 약수집합. 근데도 교집합이 먼저 나와 있네. 그럼 뭐야? B. B의 Q는 뭐 한다? B12, B18의 교집합. 12와 18의 이번엔 약수니까 최대 공약수. 뭐야? 6이죠. B6. 자, 여기까지는 맞죠?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뭐 한다? 요거 포함관계를 잘 따져본다. 자, A18보다 더 작은 집합을 만들어야 돼. 집합의 크기가 작은 거야. 수가 작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P는 어떤 경우에 18의 배수에 쏙 들어가 있는 걸까? 뭐라고? P는 어떤 수? 18의 배수. 그래야 예를 들어서 36이 되면은 P는 AP는 예를 들어 36이다. 36, 72 이런 식으로 원소를 가지게 되겠지. 근데 A18은 18, 36 그리고 54 그 다음에 72 이런 식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집합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얘가 더 큰 집합이 되죠.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Q와 6도 서로 약수 배수 관계에 있을 거야. 누가 약수인지 누가 배수인지는 너희들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6의 약수 집합보다 더 작아지려면 Q는 6보다 작기는 작은데 어떻게 작다? 약수로서 더 작은 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건 돼. 문제는 뭐야? 최소값과 최대값이죠. 배수 중에 제일 작은 거는 당연히 18이고 약수 중에 제일 큰 거는 당연히 자기 자신 6이겠죠. 그래서 얘가 6이고 얘가 18. 둘이 더하라고 하니까 24가 답이겠지. 되었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끝. 702번. 어서 와요. 자네 숙제는 다 했는가? 이해가 아니잖아. 뒤에 조금 남았어요. 얼마나 조금 남았죠? 명제까지 넘어가긴 했고
일단 오케이. 자, 가보자. A와 B의 집합이 나와 있는데, B는 안 나와 있네. 근데 교집합이 6에서 끊어져야 되고, 합집합은 실수 전체로 가야 된대. 자, A 구할 수 있잖아. 자, 집합 기호는 생각하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 이거 인수분해가 가능하잖아. 그러면 A는 분명히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아니면 4보다 큰 집합을 말하고 있게 됐다. A를 찾았다, 그치? 근데 B는 전혀 몰라. 일단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고 작거나 같으니까 뭔가 사이범위 이런 식으로 나올 것까지 예상은 되는데 정확하게 전혀 몰라. A도 모르고 B도 모르니까. 그래서 수직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 A부터 다시. 마이너스 3보다 작습니다. 4보다 큽니다. 이게 지금 집합 A. 그럼 우리는 여기서 B를 만들어 보고 싶어. 그때 교집합이 어떻다? 아까 말했듯이 6에서 끊어져야 돼. 그럼 뭐야? 반드시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해줘야 되겠죠, B는. 그런데 합집합이 실수 전체가 된다고 했으니까 A가 놓치고 있는 원소들을 B가 다 채워줘야 되겠죠. 근데 더 이상 겹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반드시 B는 마이너스 3에서 끊어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버리면 해는 뭐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2차 부등식 역으로 만드는 거. 그건 언제 배워? 수상에서 다시 배우죠. 어쨌든 우리는 두 근의 합 3. 그게 뭐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 근과 계수 관계 빌려서. 마이너스 18. 그게 뭐다? 마이너스 b.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18. 둘이 뭐 해줘? 더해주세요. 합은 얼마? 13번. 대현이? 됐죠? 이 질문 누구였나? 이해됐죠? 자, 다음. 714번 가봅시다. 저기 서린이 혹시 질문 더 있으면은 중간중간 번호 불러. 지나간 번호도 괜찮다. 예를 들어 698번 질문이면 중간에 번호 불러요. 자, 갑시다. 뭔가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야. 자,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 뭐 하자? 식에서부터 출발. 근데 그거는 물어보는 것 자체가 공식,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유한집합의 원소개수라는 공식, 그 공식에 있는 거에 대한 얘기일 때고, 지금은 뭐야? A 빼기 B 합시라는 것 자체가 공식이 없었잖아. 이거는 뭐 해야 되겠네? 벤 다이어그램을 조금 그려보는 방식으로 가야겠네. 자, A-B 합C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의 원소에 대해서 가장 많은 원소가 들어갔을 때와 가장 적은 원소가 들어갔을 때를 찾아보래. 맞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A의 원소가 18개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최대한 많이 빼주면은 여기는 최소로 남겠네. 만약에 제일 적게 뺄 수 있다면, 뺄 수 있는 한 최소로 뺀다면 얘는 오히려 반대로 최대가 남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음? 자, 일단은 여기는 뭐야? 4 들어갔네요. 그리고 비교집합 시에는 9니까 여기는 뭐? 5 들어간대요. 요거.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보자. 얘의 원소가 지금 12개라 그랬고 얘의 원소가 16개나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쪽에다가 뭐 최대부터 구할까? 여기다가 제일 적게 넣어봐. 안 넣으면 되는 거 아님? 5가 아니라. 안 넣으면 되는 거 아님? 맞죠? 그러면 여기는 몇 개? 4개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들어가면 돼. 14개. 최대값은 14. 자, 그런데 이번엔 최소로 가보자. 최소는 여기가 제일 많이 가주면 되겠네. 그럼 반대로 뭐 해버리자. 여기 12개의 원소인데 이미 9개 썼으니까 이 3개의 원소를 여기다 다 넣어버리면 어떨까? 여기에 0개 가고. 여기에도 여기 9개 썼으니까 7개 원소가 더 필요한데 16개 만들려면 그 7개를 여기다 다 때려 넣으면 어때? 여기 0개 가고. 그러면 이쪽에 지금 14개의 원소 썼잖아. 그럼 여기는 몇 개? 4개 남아있겠지. 그게 바로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둘이 곱해주면 답은 56. 답은 2번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공식에서부터 출발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찾아갈지
근데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제외해야 되는 녀석을 제일 적게 빼야 되고 뭐 이런 원리는 똑같아.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집합 단원은 끝이 났는데 넘어가도 되겠나? 소리도 됐나? 쭉 넘어갑시다. 이제 명제인 것 같아요. 맞네. 793번. 근데 뭐 풀어본 사람들, 숙제 열심히 해본 사람들은 알죠? 결국 명제 넘어왔는데 또 집합 얘기하고 있지. 그치? 계속 집합 얘기가 이어질 겁니다. 자, 어제는 가보자. 자, 얘가 말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일까? P 그리고 Q가 말하고 싶은 진리집합은 얘야. 근데 얘가 된대. 이거 많이 봤죠? 그죠? 이거 뭐야? 집합에서 배웠던 두 집합끼리의 포함 관계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P가 Q 안에 쏙 들어가 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P를 다시 풀어주면 절대값 바로 풀면 x-a가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래서 x는 세 군데 다 a 더해버리면 얘는 a 플러스 2, 얘는 a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q로 가보자. q는 풀 수 있는 이차 부등식이네요. 2, 5, 마. x는 -5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제 저 관계를 만족하도록 수직선상에 표현해주면 끝나겠죠? 일단 q가 크니까 큰 거부터 할까? 그럼 p는 요 안에 쏙 들어가면 되겠네. 등호지. 등호 없지. 그럼 여기가 a-2, 여기가 a 플러스. 자, 그래서 일단 확실한 거. 크다, 작다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다. 자, 등호 여부를 한번 고민해 보자. 자, q의 원소 마이너스, 얘가 a 마이너스 얘랑은 같아질 수 있어요? 달라져야 돼요? 안에 쏙 들어가려면. 등호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붙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너네가 진짜 많이들 실수하거든. 그거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줄게. 일단 a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야. 지금 정수의 개수는 이거 몇 개야? 0, 1, 2, 마이너스 0, 1, 2, 3. 4개네요. 4개. 답은 4개인데. 자, 이거 잘 기억해놔. 안에 포함시키세요. 뭐, 밖에 포함시키세요. 밖에 덮어버리도록 하세요. 라고 할 때, 자, 둘 다 등호가 빌 때가 있을 거고, 둘 중 한 놈이 등호가 채워져 있을 때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둘 다 등호가 붙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이 경계와 이 경계끼리 대소 비교를 할 때 큰 거는 당연히 오른쪽이 큰 거는 당연한 거고 등호 여부. 자, 딱 한 개만 등호가 붙지 않고 나머지 네 개는 등호가 붙는다. 내가 잘못 말했다. 딱 한 개가 등호가 붙지 않고 나머지 세 개는 등호가 붙는다. 자, 등호가 붙는 게 몇 번이야? 1, 2, 3, 4 중에. 등호가 붙는 거. 내가 거꾸로 말한 것 같은데. 등호가 안 붙는 게 몇 번이야? 딱 한 개. 3번. 그렇죠. 여기는 등호 붙으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등호 붙어도 돼요. 왜? 포함을 시키라고 했지만 둘이 경계가 만난다고 해서 교집합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저 등호가 교집합이 있습니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 경계끼리 만나도 되니라는 얘기고 어차피 얘도 경계값 안 가지고 얘도 경계값 안 가지는 거잖아. 그럼 둘이가 같아진다고 해도 바깥에 게 더 많거나 뭐 적거나 한 게 아니지. 똑같지.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는 등호가 붙어버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야. 하나는 3보다 작거나 같대. 안쪽에 있어야 되는 게. 얘는 3보다 작대.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 왜? 안에 있어야 되는 건 3을 가졌고 얘는 3을 가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등호가 붙지 않아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는 거. 이것도 언제 배우냐면 수상에서 사실 하고 오는 녀석이기는 해요. 2차 부등식 쪽에서. 그거 가지고 이제 집합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지. 어쨌든 우리가 등호 여부 또는 등호 조건이라고 내가 나중에 불러줄 텐데 그 등호 조건 때문에 틀리는 애들이 있잖아. 맞추는 애들은 저걸 왜 저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쉬운 건데 한 번 틀리는 애들 있잖아요.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거 본인 머릿속에 있는 생각 깨줘야 된다. 알았지? 오케이? 자, 어쨌든 요거 잘 기억하시고 99번 가보자. 색깔 왜 이래? 지운다? 전체집합 U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각각 대문자 PQR이라고 합시다. 그때 명제 not P면 not Q이고 not R이다. R이다. 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 이게 뭔 소리야? 다시 이면을 잘 봐야지. 이면을 not P 이면 화살표 not Q 이고 교집합 R이다. 그러니까 P의 여집합 교집합 포함한다. Q의 여집합 교집합 R. 자,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유형 설명을 한 번은 듣고 가야 돼요. 뭐 너무 쉬워서 사실 먼저 풀어보세요 했던 건데 거짓인 명제의 발레 찾기. 자, 우리가 P 이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면 어떤 일이 발생한 거야? 진리집합이 P가 Q 안에 쏙 들어간 겁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거짓이라는 말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지. 맞지? 자, P가 Q한테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바로 얘입니다. 저놈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지. 그래서 발레 찾아주세요라는 거는 바로 얘들을 찾아주세요라서 P 빼기 Q. 자, 그래서 한글로 거짓인 명제의 발레는 뭐 빼기 뭐다? 가정 빼기 결론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P 빼기 Q가 아니라 가정 빼기 결론이라고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얘가 거짓이래. 거짓이라는 말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발레 찾기는 그냥 무조건 뭐 빼기 뭐다? 가정 빼기 결론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건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바로 답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살짝 바꿔가지고 이제 뭐 표현을 해놨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거 찾기입니다. 똑같은 거 있냐 없냐? 없네요. 자, 가보자. 그럼 얘는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자, 나는 일단 뭘 먼저 봤냐면 이 차집합 거슬리는 거 봤어. 저기도 차집합이 있기는 하지만 좀 거슬려. 그래서 난 뭐 할래요? 이렇게 갈래. 차집합이라는 기호를 어떻게 바꿨어? 교집합의 뒤에 놈 여집합으로 바꿔봤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뭐 하고 싶게 생겼어? 드모르간의 법칙 쓰고 싶게 생겼나? 자, 계속 가보자. 아니, 근데 왜 없어? P의 여집합, 교집합, Q 합집합, R 여집합. 이건데. 야, 똑같은 게 없어. 뭐야? 아, 여기서 나오네.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 하자? 아, 뭔가 P로 출발하는 집합 자체가 없다라는 걸 너희들이 힌트로 잡아야 되겠네. 자, 여기서 그래서 P를 뒤로 좀 보내보자. 교집합이라는 기호는 뭐 할 수 있습니다? 교환 법칙 써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앞뒤 자리만 바꾼 거. Q합 R요. 그대로 두고 교집합의 P요. 그거 나니까 또 뭐가 보여? 교집합의 여집합 보이나? 그래서 이놈을 뭐 하자? 차집합으로 바꿔보자. 그러면 답이 있기를. 있냐? 아, 있다. 답 몇 번? 4번.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나요? 끝. 800번 가볼까? 어쨌든 그래서 발레 찾기는 더 이상 다른 문제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그 가정에 들어가는 집합이나 결론에 들어가는 집합이 지금처럼 조금 지저분해서 그래서 간단히 고치시오라는 문제랑 섞어 놨을 수는 있지만 그냥 무조건 발레 찾기는 가정 빼기 결론. 거기서 더 이상 벗어난 건 없음. 알았죠? 오케이? 끝. 그러면 요거는 다시 한번 풀어볼래? 자, 갑니다. 얘들아, 어떤 실수에 대해서랑 모든 실수에 대해서랑 차이. 아, 조금 못했어, 뒤에? 몇 번까지 했냐? 아, 그래? 오케이. 그래도 거의 다 했네. 자, 어쨌든 이거 가봅시다.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실수에 대하여 라고 하면 있잖아. 하나만이라도 참이면은 참인 명제야.
모든 실수에 대하여 블라블라라고 했다면 말 그대로 저 2와 5 사이에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얘가 다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명제로 똑같이 가보자. 대신에 모든만 바꿔볼게요. 자, 위에 거는 저 2부터 5까지가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을 노란색 표현을 해볼게. 이렇게 되더라도 네, 성립합니다. 참이에요. 왜? 요만큼의 원소에 대해서는 참이 되어주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얘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거짓이 됩니다. 왜? 말 그대로 저 범위에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요만큼 있지 못하잖아. 그게 모든과 어떤의 차이죠. 그래서 얘 밑에 게 만약에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만 말 그대로 이 2부터 5까지가 저 빨간색, 노란색 범위에 쏙 들어가도록 이쪽이든 저쪽이든 쏙 들어가도록 해줘야만 참인 명제가 되는 거지. 그거 구분 잘 해야 된다. 알았죠? 그래서 어떤 실수에 대해서 참이 된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교집합이 존재만 하면 된다. 교집합이 공집합이지만 않으면 다 참이다. 알았음? 자, 그러면 이제 뭐 해보자. 요거 한번 만들어 가볼게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원래는 근일 분리까지 가면 제일 쉬운데 2부터 근일 분리로 갈까? 5까지의 범위가 요 녀석의 범위 한번 표현을 해보자. 얘는 분명히 어디를 기준으로 움직일 겁니다. 축이 3인 2차식에 대해서 x축보다 위에 있어요. 기 때문에 3을 기준으로 분명히 움직일 거야. 자, 이거는 함수로 해석하는 사람. 만약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해석한 사람들은 값을 쓰지는 않겠지만 어쩌고저쩌고 요걸 기준으로 3 플러스 어쩌고랑 3 마이너스 어쩌고랑 즉 3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 그래서 결국은 뭐 해야 된다? 3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것부터 어떤 거? 점점 벌어져서 아직까지 교집합 존재하죠.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즉 누가? 오른쪽 해가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만 아니면 돼. 그럼 오른쪽 경계가 누군데? 3 플러스 루트 9 마이너스 n. 요렇게 풀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의 공식 이용해서. 맞습니다. 요것도 답 나와. 알았죠? 알았죠? 그런데 조금 다르게 풀기를 원해. 일단은 여기까지가 일단은 요 문제의 모범 답안 중 하나. 어제는 마무리 지어볼까? 아, 등호 고민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양면 제곱. 자, 등호 고민하자. 둘이 같아져도 됩니까? 안 됩니까? 같아져도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둘 다 점점이니까. 맞죠? 그래서 붙어도 된다. 그러니까 답은 일단은 n은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은 답은 5라고 나와 있을 거야. 자, 그런데 다른 풀이가 하나가 더 있어. 뭐냐면 너네가 수상을 공부를 해오다 보면은 요 2차 부등식 있죠. 요 2차 부등식을 해결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왜 6이야? 방법 중에 하나가 함수를 해석하기 있잖아. 그래서 어떤 2차 함수가 x축보다 올라가세요. 맞죠? 그러면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3을 기준으로 2차 함수가 그려지는데 그 올라가는 범위에 뭐 해주세요? 2부터 5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뭐 해주세요? 2와 5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라는 얘기야. 그럼 너희들은 이 범위를 찾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찾아. 그놈의 뭐? 바깥 범위, 여집합의 범위로 답을 써주면 되잖아. 간다? 그러면 뭐냐면 이 2차 y는 함수에 대해서 x축과 만나는 교점, 다른 말로 생각하면 x제곱의 마이너스 6x 플러스 n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사이에 뭐가 있다?
2도, 5도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어때? 근이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함수를 해석해서 어쨌든 저 함수에다가 2를 넣어주고 5를 넣어줄 거야. q까지 생각한 사람들은 당연히 5만 넣어주면 되는 거 알지만 여기 어쨌든 넣어주면 4-12 플러스 n. 그러니까 n-8. 그놈이 0보다 작아지세요. 왜? 2를 넣었더니 내려가야 되거든. 알았음? 그리고 누구도? 5도. 25-30 플러스 n. 그러니까 n-5. 얘도 0보다 작아지세요. 그럼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 얘가 지금 8보다 작습니다. 얘는 5보다 작습니다. 교집합의 범위는 5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해가 있다 없다? 없다. 즉 저 부등식이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그럼 참이 되려면 그게 아니면 되니까 이렇게 푸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수학상을 제대로 좀 다 제대로 배웠고 근의 분리도 자유롭게 쓸 줄 알고 방정식이랑 부등식이랑 함수 세 개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줄 안다면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알았지? 실제 모범 답안은 내 생각에는 이게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풀어도 뭐 틀리거나 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풀 때는 좀 식이 너무 지저분해지는 경향도 있고 좀 값이 복잡하거나 미지수가 많을 때는 더 힘들어질 거야. 뭔 말할? 자, 일단 여기까지. 끝. 어때요? 할 수 있겠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숙제가 어디까지였어? 몇 번까지였어? 827번? 7. 아, 요거 필충. 여기부터. 지우. 우리 반에 심지우 있잖아. 아, 오늘 하필 별 썼겠네. 자, 미안해요. 자, 가자. 야, 지우라는 이름이 흔하지가 않은데 문제에서 예시로 쓸 정도의 이름이면 뭐지? 자, 갑니다. 필요조건, 충분조건. 요거는 사실 배우는 사람들은 사실 진짜 그냥 되게 쉬운 거 아는데 뭐 일단은 이유부터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에 대한 이유부터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오늘 뭐 쉬기 전에 잠깐만 조금만 진행하고 쉬었다가 마무리 지어봅시다. 자,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이거 분이다, 분. 충분조건. 자, 일단은 뭐가 먼저 나와야 되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입니다. 참인 명제는 이제 화살표를 두 줄로 쓴다. 이 얘기 했었죠. 그러면 뭐다? P면 Q다가 참이라고 밝혀진 명제. 알았지? 참이라고 밝혀졌든 아니든 명제이기만 하면은 P는 무조건 가정이라 불렀고 Q는 결론이라 불렀어. 근데 지금 얘기하는 이름은 참이라고 밝혀진 명제에 대해서 붙이는 이름입니다. 뭐냐면 P는 Q이기 위한 그리고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다. 무슨 조건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름이 필요조건, 충분조건이야. 혹시 누가 필요한지 누가 충분인지 아나? P가 Q이기 위한? 아, 모르는구나. 얘가 충분조건이고 필요조건이에요. 왜 그런지를 예시와 원리와 함께 설명한 뒤에 외우는 것까지 얘기해 줄게요. 한 번만 잘 들어놓으면 이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음 사실. 자, 간다. 예시를 들어보자. 예시. 여대는 아니야. 서울에 있는 여대는 이면 여대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때 너희들이 진리집합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조건 자체를 봐봐. 가정 쪽에 있는 이 조건에는 서울에 있어야 됩니다라는 조건도 있고 여대여야 합니다라는 조건도 있는 거죠. 그 조건은 결론에는 그냥 여대이기만 하면 돼. 이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가 이미 충분히 다 조건 가지고 있니? 아니면 다른 조건을 뭔가 필요로 하니? 여대를 만들고 싶은데 여기는 충분하니? 필요하니? 충분하잖아. 여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여대를 만들고 있거든. 물론 더 까다로운 여대를 만들고 있지. 그래서 어쨌든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하다. 그래서 얘는 충분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자 거꾸로 생각해봐. 얘는
이 조건, 결론에 있는 이 여대라는 조건은 서울에는 여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하니 이미 충분하니 더 필요하지. 어떤 조건? 서울에 있다라는. 그래서 얘는 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줘요.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한 상태 또는 필요한 재료들 중 하나인 거, 뭐 이런 원리로. 그래서 뭐는 충분 조건, 뭐는 필요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어. 그래서 참인 명제라고 하면 이게 참이잖아. 가정이 충분 조건, 결론이 필요 조건이라서 그래서 여기서도 가정이 충분 조건, 결론이 필요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뭔지 알겠지? 그런데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너희들은 조건끼리 보겠냐 아니면은 집합을 따지겠냐? 본능적으로 집합을 따라갑니다. 그럼 여기에 진리 집합을 찾아보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서울여대도 있을 거야. 또 뭐 있냐? 뭐 이화여대도 있을 거야. 등등등 있겠죠? 여기는 서울여대도 있을 거야. 이화여대도 있을 거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대학이 있는지 나도 몰라. 충남여대가 있다고 치자.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저 부산여대가 있다 치자. 부산여대가 있나 근데? 없을걸? 아무튼 있다고 치자. 오케이? 자, 집합을 가지고 보면은 얘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뭔가 더 필요해 보이지. 거꾸로 얘가 필요 조건이라고 잘못 외우게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조건만 가지고 볼 수 있는 이런 예시면 가능한데 수직선상에 막 범위로 나와 있으면 너네가 분명히 진리집합을 따지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아, 충분하네, 아, 필요하네 라고 하는 순간, 그렇게 외우는 순간 너희들도 모르게 참거지 따질 때처럼 진리집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름이 붙게 된 원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외운다? 잘 기억하세요. 저기 저 P면 Q이다라고 하는 참인 명제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P가 Q한테 뭐예요? 총을 빵 쏴요. 빵. 아, 유치해. 자, P는 뭐 하고 있는 놈이야? 얘는 총을 쏘고 있는 놈이죠. 총 쏘고 있어. 총 쐈는데 충자로 보이네. 충분 조건. 얘는 뭐였어? 총을 맞았지. 총 게임 해봤지. 총 맞으면 뭐해? 캐릭터가 피가 흐르죠, 막. 피가 질질 나죠. 그래서 피가 흐른다. 필요 조건. 아이 재밌어라. 그래서 참인 명제에 대해서 화살표 보내는 놈이 총 쏘는 놈, 즉 충분 조건. 총 맞는 놈, 화살표 받는 놈은 누구다? 필요 조건이라고 외울 수 있겠죠? 알았죠? 이게 나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너무 많이 실수하거든. 그 충분 필요 이름 때문에. 알았지? 자, 그러면 도대체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말 그대로 똑같은 문제. 뭐? 우리 앞 단원에서 이번 숙제에서 두 조건, 다음 조건 PQ에 대하여 Q이면 P에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조건 번호를 찾으시오라는 문제 만나봤어, 안 만나봤어? 맞죠? 만나봤죠? 근데 그 문제를 필요 조건이기 위한으로 바꿔놓은 거야. 그냥 참인 명제를 제공하는 또 다른 방식 중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뭐 뒤에 또 붙어 있어서 잠깐 지울게. 그래서 지금은 뭐다? P가 Q에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뭐예요? 총을 맞아야 돼요. 근데 충분 조건은 아니래. 즉 총을 쏘지는 못한대. 그러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거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거꾸로는 들어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일종의 진부분 집합인 거지. 뭔지 알겠죠? 자, 찾아보세요. 1, 2, 3, 4, 5번. 아, 숨차. 2번 한번 봅시다. 아, 이거 왜 지우면 안 되잖아. P,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아니고. 자, 요거는 맞고, 요거는 아니고.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P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다. 이거는 X와 Y가 모두 0인 걸 말합니다. 그런데 Q는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예시에 X가 0인데 Y가 0이 아닌 것도 있을 거고 X가 0이 아닌데 Y가 0인 것도 있을 거고 둘 다 0인 것도 있을 거야. 그래서 포함이 어때요? 얘가 성립하고 얘가 성립하지 않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랑 정반대인데 애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
아니 동그라미 빵 쳐서 1번 답 이러고 있다. 무슨 질서하는 건지 알겠어? 그 틀린 것은 고르세요 할 때, 막 맞는 것은 고르세요 할 때 그런 애들 충분 조건이 아닌이라고 한 건데 그때 잘 읽어놓고 문제를 풀다가 이게 딱 반대게 딱 나온 순간 다시 문제 보니까 아닌이거든. 이것만 갑자기 눈에 보이거든. 그래서 1번 해서 틀린 사람 진짜 많다고. 이거 조심해야 돼. 아니는 충분 조건이 아닌이지 그게 아닌 것을 모두 고르셔가 아니잖아. 알았죠? 조심하고. 자, 2번 가보자. P가 말하고 싶은 건 말 그대로 X가 더 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Q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때요? XG가 YG보다 커지세요. G는 일단 양수라 그랬어. 그럼 양변을 G로 나누면 돼, 안 돼? 되죠. 왜? G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Q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X가 Y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성립하지? 그래서 참여라고 했을까? 이것도 성립하잖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우리는 이건 성립하지 않는 걸 찾아야지. 근데 이거는 둘이 서로 똑같은 집합이 됐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알았죠? 예. 그래서 이거 2번은 틀린 것 같은데? 세 명이 내리 다 틀려버렸네.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양변을 G로 나눈 거야. G로 나눴으니까 뭐 G로 나눌 수도 있고 0이 아니니까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니까 그대로 나오잖아. 알았죠? 탈락. 그러면은 혹시 다른 답이 나온 사람? 3번? 지금 내가 그냥 찾을게요. 3번인 것 같다. 3번 가보자. P가 원하는 거. 자, 간다. XY를 곱한 거랑 절대값을 씌운 게 똑같다라는 말은 XY 곱이 어떻다? 0이어도 되고 일단 양수다. 음수는 아니잖아. 그래서 XY가 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런데 Q는요. X가 양수, Y가 양수. 자, 가보자. 이 예시에는 등호가 없다고 생각해도 맞지? 등호가 없다고 생각해도 이런 거 있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지. 그럼 더 이상 다른 조건 찾을 필요도 없지만 더 있을 거고 일단 등호 때문에. 어쨌든 포항 관계를 보니까 어때? 얘는 성립하고 얘는 성립하지 않죠. 딱 우리가 원하는 그거죠. 그래서 3번이 답 맞습니다. 알았죠? 이거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 알았지?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진부분 집합 찾으라고 한 거니까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자, 그게 일단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야. 그러면 참인 명제를 제공하는 방식이 또 다른 게 하나 더 등장한 거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래서 어떤 거? 참인 명제를 제공하고 3단론법 문제로 넘어간 거. 알았죠? 그리고 여기도 뭐 좀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3단론법 문제. 그리고 집합 얘기. 이것도 참인 명제 제공했을 때 집합 얘기 많이 풀어봤었고. 3단론법 진짜 있을 텐데 근데. 진짜 3단론법 어디 있지? 없네. 아까 거기 있었던 그게 다인가 보다. 어쨌든 뭐 그런 녀석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명칭 하나만 기억하세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뉴스에서도 실제로도 너희들이 많이 접하게 될 텐데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그냥 말 그대로 Q가 필요 조건이면서 동시에 충분 조건인 거. 그래서 집합의 포함 관계가 서로 포함 관계 되는 거. 즉 진리 집합이 서로 똑같은 경우라면 P도 Q도 다른 집합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자 동시에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해서 서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그 얘기라서 이거는 서로 같은 집합인 거 찾아주세요라는 얘기라서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오늘 증명 얘기하고 부등식 증명으로 살짝 넘어가고 아마 내일 절대 부등식 하면서 아마 거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방학 때 최대한 수2, 공수2를 끝내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일단은 진도도 중요한데 뭐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진도 나가는 것보다는 애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나가기를 원하시거든. 그래서 일부러 앞에서부터 좀 천천히 설명한 단원들이 있고 해서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은 1월달 넘어가서 이제 새로운 방학 수업으로 넘어가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너네가 아마 공수2를 마무리 짓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 짓게 될 것 같고 요번 프린터 때 하는 특강은 아마도 함수에 대한 내용, 기본 내용 잠깐 얘기하는 걸로 해서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쪽은 사실 거의 공식 암기고 함수의 특징을 외우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거기는 사실 내가 중요도를 좀 많이 낮춰놨었는데 사실은 딱 거기까지 나가고 싶었거든. 함수의 정의 말고 1대1 대응은 딱 여기까지 나가고 싶었는데 아마 거기까지는 못 나갈 것 같아. 내일은 아마 함수의 딱 기본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어쨌든 일단은 최대한 오늘 해보고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두 가지 증명이 나옵니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그 다음에 하나는 규律법. 자, 두 가지 증명에 대한 건데, 자, 일단은 증명에 대한 예시부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증명하는 방법에는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짓을 찾는 증명 중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아까 했던 발레찾기. 물론 명제에서의 발레가 아니라 그냥 발레찾기. 어쨌든 그거 말고 참인 거를 증명하는 건데, 일단은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 요거는 몰라도 돼, 안 써도 돼. 그냥 직접 증명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거. 참인 명제 증명한 게 뭐였어? 가정과 근론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명제 자체를 바꿔서 안 바꿔서? 안 바꿨습니다. 그게 그냥 직접 증명 방법이야. 그런데 간접 증명 방법은요. 명제를 살짝 건드려주는 거야. 우리 이미 하나는 했어.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오까지는 안 했지만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혀보시오까지는 했지. 우리 예시 문제에서 참인 거 찾기, 거짓인 찾기 했잖아. 그때 뭐 했어? 그냥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도 따져봤지만 이 쌤에 얼마나 많은 예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본 명제의 참거짓을 따지기 위해서 진리집합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보여. 그래서 대우를 만들어 봤더니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되게 쉽게 뚜렷하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봤어요. 그겁니다. 근데 이제는 진짜 증명하는 과정을 보이는 것밖에 없어. 두 번째는 너희가 해보진 않았을 텐데 그 얘기 했었을 거야. 어떤 명제와 누구는 거짓인 명제는 뭔 소리야. 부정인 명제는 참거짓이 뭐였죠? 반대라고 했죠. 그래서 물론 이거는 논리학의 측면에서는 틀렸지만 고등수학의 수준에서는 거의 대부분 맞아라고 했었을 거야. 그거를 좀 이해하면 편해. 간접 증명 중에 두 번째 귀류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약간 저 느낌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건 아니다. 저건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면 돼. 부정인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서 원래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영준이는 남자다. 증명해봐. 직접 증명은 영준이가 남자입니다. 뭐 하면 돼? 그래요. 탈피시켜 보면 되죠. 그런데 그거는 안 되니까 간접적으로 다르게 증명해보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귀류법이야. 영준이가 여자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만약에 여자가 맞다면 얘를 여자 목욕탕에 집어넣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정상인데요. 넣자마자 어때? 애가 쇠고름 차고 나와. 그럼 뭔가 여자랑 가정이 잘못됐지. 그러면 여자가 아니니까 얘는 남자였네 하고 끝을 내면 되는 거야. 그런 원리가 귀류법이라 보면 돼요. 여자라고 가정을 해서 뭔가를 해봤더니 아니야. 여자로서 그 가정이 맞다면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말을 이제 우리는 모순이라고 쓸 건데 좀 이따가 어쨌든 모순임을 보여서 남자가 맞습니다를 보여주는 느낌이라고 보면 돼. 알았어요? 남자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는 거. 알았음? 자, 그래서 두 가지 증명이 있는데 대우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자, 해보자. 요 845번. n이 3의 배수이면 여기 있네. n이 3의 배수이면 n제곱도 거꾸로다.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를 증명을 해보래. 근데 n제곱이 3의 배수에서부터 출발해서 n으로 가려면 식은 루트를 씌울 수밖에 없지. 루트가 들어가면 무리수가 된단 말이야. 무리수가 되면은 거기서 너희들이 뭔가 정수로서 넘어가거나 하는 조건을 따지기 위해서 뭔가 막 세부 조건이 너무 많이 붙을 거야. 루트 때문에. 그래서 n에서부터 출발하고 싶어. 왜? 제곱은 쉬우니까. 그래서 n부터 출발하기 위해서
화살표 방향을 바꾸고 싶은데 그냥 바꾸면 여기라서 참거짓이 무관하니까 화살표 바뀌는 것 중에 참거짓이 똑같은 대우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이 명제의 대우 n이 3의 배수이다가 아니면, 즉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대우를 만든 다음에 이걸 증명합니다. 그래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어디서 출발? n이 3의 배수 빼기 1꼴 플러스 1도 좋다. n이 3의 배수 마이너스 2꼴. 그래서 n제곱을 찾아봅니다. 얘를 제곱하겠다는 얘기죠. 뭐 원래는 쓰는데 바로 전개할게. 9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어때? 3으로 묶이는 게 있는데 묶이지 못한 녀석이 있죠. 3의 배수 아니야. 3의 배수가 아니란 얘기죠. 플러스 1 때문에. 성립했죠? 이게. 두 번째도 똑같아. n제곱을 구해보자. 9k제곱에 마이너스 12k 플러스 4. 얘도 3으로 쓱 묶어봤더니 3k제곱에 마이너스 4k에 플러스 1까지 가고 나서 상수가 하나 부족해. 플러스 1 붙여봤더니 3의 배수가 아니게 됐지. 그렇게 증명 끝. 별거 아니죠.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신주일자로 진짜 별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이 뭘 연습을 해야 되냐면 빈칸 출현형도 빈칸 출현형인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쓰는 거.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세종고나 아니면은 저기 어디냐 종총고처럼 서술형이 없는 학교들은 그냥 말 그대로 빈칸 출현형으로 연습을 해두시면 되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요 모범 답을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그 서술형 있는 학교 아까 말했던 종총고 세종고 말고는 다 있을 겁니다. 한 학교도 없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뭘 연습을 해야 되냐면 교과서 문제를 꼭 기억을 해놔야 돼. 학교쌤들이 그 서술형에 증명하시오를 그냥 내릴 거야. 근데 아무런 명제나 가지고서 막 그냥 증명해봐라고 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증명하는 방법이 꼭 이 길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럼 애들이 누구는 이렇게 쓰고 누구는 저렇게 쓰고를 다 일일이 다 채점을 하려면은 좀 빡세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선생님들이 풀어준 문제를 보통 냅니다. 그러면은 내가 전에 이렇게 알려줬잖아 라고 하면서 거기서 살짝 벗어난 것들 다 감점시켜 버릴 수 있거든. 그래서 대표 문제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교과서 문제. 여기 마프를 기준으로 얘기해주면 845번이 이게 교과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니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작아? 지금은 여기밖에 없네. 마플 시너지 같은 데로 가보면은 사실 좀 더 많은 예시들이 있는데 845번 같은 문제가 좀 대표적인 교과서 문제입니다. 꼭 기억해뒀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귀류법으로 넘어갈 건데 이 문제가 아까 너무 작아서 좀 확대 좀 하자. 자, 귀류법 한번 봅시다. 다음은 루트 5가 무리수임을 증명합시다. 얘도 나는 빈칸 출현형처럼 안 풀고 그냥 풀어줄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를 다른 문제로 가볼까? 두 개 좋네. 자, 일단 교과서 문제 얘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딱 두 개. 현재는 848번, 849번 두 개입니다. 알았죠? 얘는 848번, 849번인데 848번을 살짝 바꿔서 지금 내가 해볼게요. 간다. 교과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를 증명을 해보래. 오케이? 요게 교과서에 있을 거야. 증명하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루트 3이 무리수, 루트 5가 무리수도 마찬가지야. 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한다?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약간 부정을 만들듯이. 그래서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즉 뭐야? 유리수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유리수일 때 일어나는 일들을 뭔가 잘못됐음을 보여주면 되는 거지. 영지 졸리다. 히터 꺼야겠다. 그래서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왜? 왜?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정수를 이용해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죠. 그래서 단 A, B는 서로 소인 네? 서로 소인 정수라고 가정을 했고 A는 분모니까 0이 아니다 라고 가정을 해놓을게요. 그럼 유리수가 됐지? 자, 거기서 뭔가 작업을 해보자. 양변을 몇 배? A배. 그리고 양면을 뭐 해? 제곱을 해. 됐죠? 그랬더니 뭐가 됐어? 이때 B제곱이 2의 배수, 즉 짝수. 그러면 이제 앞에서 아까 여기서 밝힌 그 문제처럼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다. 이게 이제 대우에서 밝혀지거든. 대우리건 증명에서. 그래서 여기서 B제곱이 짝수니까 B도 짝수다. 따라서 B는 2K로 나타내 볼래. 물론 K는 정수. 알았죠? 또는 자연수. 그래서 2의 제곱은 4K제곱이라고 써봤어요. 양을 2로 나눠볼까? A제곱은 2K제곱. 어머? A제곱이 짝수가 됐네. 그렇기 때문에 A도 짝수다. 그럼 여기서 이미 모순이 발생했지?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A는 2L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건 그냥 괜히 한번 써주는 거. 이때 처음에 가정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정이거든. A와 B는 분명히 서로 소라고 했는데 서로 소가 아니게 됐죠. 그래서 모순이다.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뭐야? 가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즉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건 되게 쉬워. 예를 들어서 영준이가 뭐 아까 남자다 증명할 때 뭐 여자라고 가정해서 여자 목욕탕에 집어넣어보고 하는데 누구는 여자 목욕탕에 넣어볼 수도 있고 누구는 여자 화장실에 넣어볼 수도 있고 뭐 누구는 뭐 할 수 여자 탈의실에 넣어볼 수도 있고 다양하겠지. 그 방법을 아무거나 막 쓰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틀이 있는 문제들이 교과서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너희들은 기억을 해야 돼.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하기 쉬워. 근데 요걸 처리해서 어떻게 모순임을 처리하는지 거기까지는 좀 예시 문제들이 기억이 나야 되거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아무런 명제를 가지고 오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거 찾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교과서 문제를 제일 많이 내십니다. 어디서? 서술형에서. 그 예시 문제가 848번, 849번 두 개가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니까 이런 예시들은 꼭 너네가 내신 대비하는 뭐 지금이랑 거리 멀죠? 한 9월인가? 여름방학 때 그때 너희들이 수투 다시 공수투 다시 할 때 그때는 이제 예시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봐야 되고 이후 넘어서 명제니까 아마 1학기, 2학기 중간고사일 텐데 한 10월, 11월쯤 너네가 이제 실제 시험 대비할 때 10월이겠다. 그때는 특히나 서술형 나오는 학교들은 꼭 교과서 문제들은 빈칸 없이 한번 다 풀어봐야 된다. 알았죠? 예, 어쨌든 여기까지면 기본적인 증명은 끝. 나머지들은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어디로 가냐면 절대부등식을 갈 거야. 자, 뭐냐면 절대부등식이 일단 뭐냐? 정의부터 얘기할 건데 그냥 쉬워. 그래서 안 써도 돼. 저거는. 절대부등식이 뭐냐면 너희가 등식에는 무슨 등식과 어떤 등식과 어떤 등식이 있었죠? 기억나는 사람? 과 항등식과 부등식 나오면 안 돼. 부등식은 부등식이고 등식은 등호잖아. 어떤 거? 방정식이 있었어요. 항등식이 뭐였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 그리고 방정식은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 그래서 그 특정 x를 근이라고 부르면서 찾아갔지. 개수도 찾아봤고 값도 찾아봤고 뭐 판별식 이런 것도 해봤고 맞죠? 부등식도 똑같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을 수 있고 특정 x의 범위에서만 또는 특정 x의 값에서만 성립하는 부등식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 부등식과 조건 부등식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조건 부등식이라는 명칭은 잘 안 쓰지. 그냥 부등식 하지.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그냥 절대 부등식은 뭐다? 그냥 말 그대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까지만 알면 돼.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과 조건 부등식을 잘 구분해서 쓰지 않아요. 그냥 부등식 거리면서 그 안에서 뭐 모든 실수를 해로 갖기도 하고 했지. 2차 부등식 때도 보면. 자,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부등식은 뭐야? 항등식 때처럼 절대 부등식으로 만들기 문제도 있지만 왜 성립하는지를 물어볼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 단원이 사실은 뭐다? 부등식의 증명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어떤 문제집들은 절대 부등식이라고 이름 안 붙이고 그냥 부등식의 증명이라고도 이름 붙여요. 알았어요? 그러면 부등식이라는 거는 결국 다른 말로 생각하면은 대소비교야. A가 크니 B가 크니를 밝혀보세요라는 얘기야. 서진아, 7이 커 4가 커? 아니 너무 질문이 무시했나? 당연히 7이 크죠? 자,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 왜 7이 커? 4보다. 어이씨, 그거는 말장난이지. 7이 왜 커인데 7이 크니까 하면 이건 말장난이지. 7이 왜 커? 다이나, 7이 4보다 큰 이유. 그럼 질문 바꿔볼게. 7의 제곱 49죠? 4의 제곱 16이고요. 왜 49가 16보다 커? 자, 선우야, 7이 왜 4보다 커? 그렇게 가면 계속 돌고 돌아. 그래서 증명이 안 돼. 자, 수직선에서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직선에 늘어놓은 거는 큰 걸 알기 때문에 7을 오른쪽에 찍어놓은 것 뿐이에요. 인과관계가 잘못됐습니다. 자, 이제 얘기할게. 7이 4보다 크다 이런 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얘가 큰지는 모르겠지만 뺐더니 양수 나오잖아. 그럼 앞에 게 큽니다 라고 증명을 해요. 자, 결론. A가 B보다 크다 작다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녀석을 빼줍니다. 뺐을 때 나온 결과가 양수면은 A가 큰 거야. 음수면은 A가 작은 거고. 뭐 같은 거는 뺄게요. 알았죠?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는 게 이게 이제 다니니까 얘기한 건데 루트 7이 커, 루트 5가 커. 당연히 루트 7이 크죠. 왜요? 7이 크니까요. 7이 큰 이유는 방금 얘기했잖아. 자, 그걸 이제 좀 수학적으로 얘기해보자. 루트 속의 것들끼리 비교하기 위해서는 뭐 하면 돼? 제곱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이 제곱해서 빼는 거야. A와 B를 대소 비교하고 싶은데 그냥 뺄 수가 없어. 루트 같은 데 묶여있거든. 절대값 같은 데 묶여있거든. 그래서 제곱을 해서 빼봤는데 만약에 양수가 나오면은 그거는 A가 큰 겁니다. 음수면은 B가 큰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제곱을 해서 비교를 할 때는 부호가 사라지죠. 만약에 음수였을 수도 있잖아, A, B가. 그래서 이 얘기는 항상 A와 B가 둘 다 양수일 때 사용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A가 음수고 B가 음수면은 얘랑 얘를 반대로 해주면 돼. 알았죠? 그럼 만약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면요? 그럼 모르면 멍청이죠. 당연히 양수가 크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주시는 방법까지 해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몇 개 막 증명하세요라고 하면은 전부 다 뭐 하고 있어? 빼던가 제곱해서 빼던가 하고 있다. 잘 봐. 자,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을 해보자. 그래서 뭐 한다고? 자, 절대로 이항을 시키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항은 이미 부등식이 성립할 때 양변에 A, B를 빼는 거고 이항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항을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 잘 봐. 이건 쓰면 안 돼. 이 부등호가 계속 따라다닐 거 아니야. 이미 양수인 거 아는 사람 상황으로 뭔가 풀고 있는 거거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좌변에 있는 누구와 우변에 있는 누구를 그냥 빼기만 한 상태예요.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 그래서 얘가 양수임을 밝히러 가기 위해서 뭐 하냐면 잘 봐. 이렇게 가요. 그래서 앞에 거는 B. 왜 이러냐. 뒤에 거는 어머 어때? 얘도 제곱 얘도 제곱. AB가 실수면 제곱과 제곱은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여기서 밝혀진다. 그러므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하고 증명이 끝나는 거야. 뭐 하기만 했다? 양변에 있는 걸 빼기만 해봤다. 알았죠? 그러면은 뭐도 있다?
제곱해서 빼는 것도 있겠지. 그 보기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 유형 21번. 이게 한 단원이냐? 왜 유형 21번으로 가냐? 유형 2번이 아니라? 아, 같은 단원에 있구나. 어쨌든 요런 것들. 뭐에 묶여 있어? 절대값에 묶여 있죠. 절대값은 이 상태에서 뺀다고 하면은 계산이 불가능해. 그래서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뭔가 제곱을 해서 빼주는 작업. 여기에 예시는 그래서 뭐 들어간다? A, B에 루트들이 있는 식이나 절대값이 있는 식들은 제곱해서 빼줍니다.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러면서 역시 증명하세요라는 문제가 몇 개 나오겠지. 그때 나오는 게 지금 요 녀석. 기본적인 절대부등식. 자, 요 녀석은 증명의 대상이 될 겁니다. 증명하시오. 빈칸 추론형이든 서술형이든. 자, 어떤 부등식이 있냐면 첫 번째 거는 안 써도 돼요. 아니, 뭐 안 써도 돼요는 아니고 증명은 안 해도 돼요. 이거 성립한 건 모르는 사람 없죠? 완전 제곱식이잖아. 이건 당연한 거고,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게 지금 저런 식.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시오라는 거 증명 자주 나옵니다. 방법은 얘랑 동일해서 생략할게. 근데 기억해야 될 거야. 갑자기 b제곱을 4분의 1 b제곱과 4분의 3 b제곱으로 바꿔야 된다는 사실은 너희들이 배워놓지 않으면 당장 떠올리기는 힘들 거야. 교과서 역시 나오는 보기들이다. 문제들이다. 그 다음에 한 예시, 얘는 다들 기억은 할 텐데 얘 0보다 크거나 같대. 이거 지금 증명해 볼 수 있겠어? 시간은 30초 드릴게요. 자, 요 세 번째 거 증명 뭐예요? 2분의 1 기억나? 자, 아직 밝히고자 하는 거라서 부등호는 따라오면 안 되고 등호로 식만 변형해보자. 기억나요? 2a제곱 플러스 2b제곱 플러스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그래서 곱셈식에 변형해서 바로 내려왔었지. 어떻게? 예.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식. 예. b 마이너스 c의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예. c 마이너스 a의 완전 제곱식. 그래서 뭐다?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저 부등호가 성립합니다. 영준아, 큰일 났다. 갑자기 왜 이렇게 놀려? 처음에 괜찮다가. 어쨌든 요거 증명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이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인데 절대값끼리의 합과 합의 절대값. 둘이 대소 비교하면은 절대값끼리의 합이 큽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뻔해. 맞지? 둘 다 양수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 양수하는 음수라고 생각해보면 어때? 얘는 크기끼리 더하는 거니까 뭐 5랑 마이너스 3이든 그지? 상관없이 어차피 5와 3의 합이잖아. 근데 얘는 5랑 마이너스 3을 먼저 더하니까 일단 2가 나온 다음에 절대값 지웠잖아. 맞죠? 크기가 먼저 상쇄되는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 게 크긴 커. 근데 그거를 증명을 해보래. 자, 역시 증명해 보시오. 기기. 역시 시간은 30초 드릴게요. 자, 간다. 증명. 뭐 하면 돼? 일단 아까 했던 얘기. 절대값들이 들어가 있으면 뭐 해주세요? 제곱해서 빼주세요. 그래서 지금 좌변에 있는 놈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그리고 우변에 있는 놈 절대값 A 더하기 B. 두 놈을 뭐 하자? 제곱해서 빼주세요. 알았죠? 자, 계산해보자. 요거 제곱합시다.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제곱이고요. 절대값 B의 제곱도 그냥 B제곱입니다. 근데 둘이 곱할 때는 2배의 절대값 AB. 그 다음에 뒤에 놈. 절대값의 제곱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냥 제곱이랑 똑같아.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그러면 A제곱, B제곱, EAB까지 다 빼주시면 되겠죠. 자, 계산해보자. 사라질 거 사라지고 남는 것만 써보면 절대값 AB와 그냥 AB에 대한 차입니다.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너네들이 알아야 돼. 그냥 어떤 수 x에 대하여 절대값 x가 커. 같거나 절대값 x가 무조건 크거나.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대. 자,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런데 지금까지 하면은 전부 다 감점이 됐어요. 자, 뭐가 감점이 됐냐면 증명을 할 때 꼭 붙여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등호 성립 조건. 그래서 앞에 증명들 안 지울 걸 그랬다. 등호 성립 조건 반드시 붙여야 되고 이거 안 붙이면 무조건 감점 2점 정도 됩니다. 영준아, 뭐? 증명 마지막에 등호 성립 조건. 그래서 여기서도 뭐가 붙어야 되냐면 마지막에 단 등호는 하면서 언제 성립하는지를 말을 해줘야 됩니다. 큰 것까지는 됐어. 같은 경우는 설명해줘야 돼. 나도 이걸 왜 꼭 붙이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꼭 붙여주라고 하실 겁니다. 교수님들이. 알았죠?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둘이 말 그대로 같은 거. 절대값 AB와 AB가 같은 거. 언제? 그때 등호가 성립할 거 아니야. 언제 같아져? AB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말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요 등호는 결국 0이 될 때, 즉 요 둘이가 같을 때거든. 그래서 절대값 AB와 AB가 같을 때. 근데 그거는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거를 살짝 의역해서 절대값 AB와 AB가 같은 이유 0이거나 양수거나 그걸 써줘야 되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까 너네 증명 제일 마지막에 A-B 제곱 플러스 B-C 제곱 플러스 C-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였지? 거기서도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등호 단 언제 성립한다? 제곱 속에 있는 놈들이 다 빵빵빵 나올 때. 그래서 뭐다? A는 B는 C일 때 성립한다. 그 말 써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 어떻게 증명이 끝났었는지 기억나? 아까 내가 다 지워버렸었는데 A 플러스 2분의 1이었지. 2분의 1b의 제곱에 플러스 4분의 3b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증명이 끝났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얘가 0일 때와 얘가 0일 때. 그럼 b는 0이고 b가 0이면 a도 0이고. 단 등호는 a도 b도 0일 때 성립한다. 이 말을 반드시 써야 참입니다. 만점답이 되는 거야. 알았음? 자, 여기까지. 그래서 절대부등식의 초반에는 전부 다 뭐야? 증명하는 방법, 증명의 예시. 그냥 말 그대로 증명해보세요. 이거였고 등호가 붙은 절대부등식이라면 등호 성립 조건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별거 아니죠? 문제는 이제 이 뒤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책에는 되게 간단하게만 내용을 담고 있고 실제로는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 뭔 말 알? 그래서 나는 이제 요 예시를 쫙 한 8가지, 7가지 정도로 써줄 건데 시간이 오늘은 다 할 수 있을지는 나도 모르겠다. 일단 최대한 한번 써보자. 이거 다 지워도 돼요? 혹시 등호성립 조건 써야 되는 사람 없어? 다 썼어? 간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이 아니라 어디로 넘어가냐면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근데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이라고 해봐야 딱 2개밖에 없어. 더군다나 교육과정에 하나 없어요. 그럼 실제로는 사실 하나야.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이라고 이름을 잘 안 붙여 요새는. 어쨌든 나는 잠깐 이름 붙일게. 나는 2개 다 설명했더니까.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예시는 딱 2개인데요. 그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은 반드시 뭐도 기억을 해야 되고 결국은 절대부등식이라 증명도 하기는 해야 돼. 당연히 등호성립 조건도 따라올 거고. 근데 그거보다 응용형, 활용형 문제가 훨씬 중요해. 나는 메인을 저기로 잡을 겁니다. 알았죠? 첫 번째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뭐냐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라는 게 하나가 있어. 그냥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르면은 귀찮으니까 그냥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부를 거예요.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줄여서 산술 기하 평균. 알았죠? 관계 이런 말도 다 빼고. 일단 뭐냐면 A라는 데이터와 B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너희들의 뭐 영어 수학 성적도 좋고 중간 기말 성적도 좋고 평균 내봐. 어떻게 하면 돼? A, B를 더해서 뭐 나누기 2. 만약에 구경수의 평균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나누기 3. 그럼 구할 줄 알죠? 그게 바로 산술 평균이야. 알았음? 그런데 기하 평균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잖아. 기하 평균에 대해서 잠깐 상식처럼 하나 얘기하고 갈게. 얘들아, 예를 들어서 영준이가 자꾸 영준이래. 서진이가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를 50점 받았어.
기말고사를 예를 들어서 80점 받았어요. 77점 하자. 자, 두 성적의 평균은 60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산술 평균을 따르면. 그러면 평균이라고 하는 놈은 뭔가 둘 중 낮은 데이터보다는 좀 커졌고 높은 데이터보다는 작아졌죠. 큰 거는 좀 줄이고 작은 건 늘리다 보면은 50을 늘리고 70을 줄이다 보면은 딱 만나는 곳이 어디야? 60이지. 그렇게 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런데 기하 평균은 말 그대로 기하가 뭐야? 그림이거든. 그림을 이용해 볼 거야. 어떤 그림을 이용하냐면, 자, 직사각형이 있어요. 가로의 길이가 A, 세로의 길이가 B라고 해보자. 그러면 긴 가로의 길이는 좀 줄이고 짧은 세로의 길이는 좀 늘려봐. 알았죠? 그러다 보면 둘이 같아질 때가 있지. 즉 정사각형이 나올 때가 있겠지. 맞죠? 그때를 우리는 뭐라 부를 거야? 평균이라 부를 거야. 한 변의 길이를. 그런데 뭔가 기준은 잡고 늘리고 줄이고 해야지. 같은 속도로 줄이고 같은 속도로 늘리고 하다 보면은 만나는 거는 그거는 산술 평균이고 뭔가 기준을 다르게 잡아볼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넓이를 유지시켜 봐야지 라고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넓이 AB잖아. 그러면 정사각형이 됐다. 한 변의 길이는 얼마? 루트 AB죠. 그게 바로 기하평균입니다. 그래서 기하평균은 뭐다? 두 데이터를 곱해서 루트 씌워. 여기 기하평균이고요. 그 관계는 항상 산술평균이 크거나 같습니다. 이유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거고. 알았지?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약식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 분수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A 플러스 B 양면 두 배에서 2루트 AB라고 쓰게 될 거예요. 알았음?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증명도 물어는 봅니다. 그럼 뭐 하면 되겠어? 루트 있네? 제곱해서 빼야지. 더 좋고 그냥 빼야지. 더 좋아. 어쨌든 너희들이 제일 쉽게 떠올리는 거는 제곱해서 빼는 거라서 A 플러스 B를 제곱을 해보고 2루트 AB를 제곱을 해서 빼볼게요. 첫 번째 녀석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두 번째 녀석은 마이너스 4AB. 뺐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2AB. 뭐 나왔어? 완전 제곱식 나왔다, 그죠? 그럼 완전 제곱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당연히 성립하고 단 등호는 얘가 0이 되는 경우니까 A와 B가 똑같을 때 까지 써주면은 일단 증명은 끝이야. 그리고 하나 더 기하평균이란 걸 써야 되기 때문에 A와 B는 그 데이터가 항상 양수일 때만 사용합니다. 음수면은 기하라는 걸 쓸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림을 쓸 수가 없으니까 길이는 항상 양수. 그래서 어쨌든 산술기하평균은 기본적으로 양수일 때 씁니다. 그래서 앞에 뭔가 이런 양수일 때라는 말이 붙거나 처음에 스타트가 뭔가 범위를 줄 거야. 그 범위는 산술기하평균을 쓸 수 있을 때라는 얘기라서 딱히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뒤를 가지고 보는 게 중요하지.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오늘 아마 한 1, 2, 3, 4번? 4번이나 5번 정도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 내일 절대분식 산술기하평균 마무리 지으면서 그 과정이 없는 두 번째 거 하나 더 얘기해 줄게. 알았죠? 지워도 되지, 증명은. 기하평균 혹시 쓸 사람? 다 썼나? 뭐 물어보진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왜 루트 AB인지를 그냥 궁금증 해소시켜 주려고 써준 거지. 기하평균이 왜 루트 AB인지를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자, 어쨌든 간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라고? 증명이 문제가 아니라 활용형. 얘들아, 너네가 약간 곱셈 공식의 변형을 떠올리면 사실은 되게 편해.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거는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의 일종이잖아. 곱셈 공식이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실제 값은 어떻게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이런 변형식을 가지고 와보자. 이런 식이 있어. 오케이? 자, 간다. 너희들한테 실제로 문제는 자, A 플 B를 줄게요. A 곱하기 B를 줄게요. 제곱 더하기 제곱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었어. 기억나? 연립을 해서 AB를 찾는 게 아니었지. 이 식에다 그냥 대입했더니 나오지. 왜? 등호니까. 근데 만약에
만약에 그래서 이 곱셈공식의 변형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A는 B라는 식이 있다면 B를 주면 당연히 A 값도 나오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뭐라면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라고 치자. 그럼 B의 값이 3이라고 빵 주어지는 순간 뭐야? A의 범위가 나오지.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A에 뭐가 나온 거야? 최대값이 3입니다가 나오고 반대로 영준아 큰일 났다. A가 뭐라고 빵 주어지면은 B의 범위 5보다 크거나 같다. 즉 B의 최소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활용형은 뭘 구하는 거냐면 결국 최대 최소야. 근데 이루고 있는 구조식을 보니까 A, B에 대한 합과 곱이 있어. 둘 중에 한 녀석을 줄 테니 다른 한 놈의 최대값, 최소값 구해봐. 이게 기본 문제야. 그래서 제일 1번 단순한 유형을 보면은 딱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예요. 합을 줄게. 곱의 최대를 구해봐. 또는 곱을 줄게. 합의 최소를 구해봐. 합에서는 항상 최소 물어보고 곱에서는 최대를 물어보는데 어차피 이거는 다른 걸 못 물어보니까 항상 정해지는 거라서 합과 곱에 대하여 한 놈을 제공을 하고 다른 놈의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면 산술기하평균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 그럼 끝났어. 산술기하 써야지 하고 바로 씁니다. 그러면 양변 2로 나누고 양변 제곱해주면 AB는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서 답은 4분의 9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제일 기초 문제.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쓴다. 써서 최대 최소를 구한다. 기본 문제는 뭐다? 합과 곱 중 하나를 주고 다른 한 놈에 대한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 문제. 그럼 너무 쉽잖아. 그냥 쓰면 되니까. 그래서 조금씩 식을 바꿉니다. 그게 한 7, 8가지 형태로 쫙 변형이 될 텐데 그리고 거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오늘은 기본적인 문제 3번, 4번, 5번 정도까지만 설명을 딱 하고 내일 마무리 짓는다고 했죠. 두 번째는 이거야.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이거 최소값 구하시오. 끝이에요. 왜? 곱하면 1이라는 건 우리가 안 해봐도 알지. 그래서 역수의 합의 최소를 물어보는 거는 그냥 산술기하야. 왜? 곱해보면 상수가 나온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 답은 2. 그럼 너무나도 대놓고 역수면 쉬우니까 이런 이제 쓱 이런 장난을 살짝 치는 거지. 그래봐야 답은 4.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다? 곱이 마치 주어진 것처럼 역수의 합에 대하여 최대 최소를 물어볼 겁니다. 물론 이 앞에는 A가 양수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산술기하평을 쓸 수 있는 상황인 거. 알았지? 영준아, 돌아버리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번 가보자. 요거까지 하고 마칠게. 알았지? 4번, 5번 내일 할게. 잠게요. 알았지? 아이. 자, 세 번째. 여기까지 너무 쉬워. 너무나도 대놓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장난을 칩니다.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것도 일단 역수의 형태를 더하고 있어 라는 것까지는 인식해줘야 돼. 뭐 하나는 A가 분자 있고 하나는 A가 분모 있잖아. 근데 실제로는 역수가 아니고 곱한다고 해서 사라지진 않지. 그럼 곱하면 사라지도록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야. 어떻게 해요? 얘의 분모를 내 맘대로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럼 분자를 바꿔줍니다. 어떻게? 내 필요에 의해서 마이너스를 붙일 거야. 그럼 분모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다른 식이 됐잖아. 그래서 뭐야? 1을 다시 더해줍니다. 뺐으니까 더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누구만? 얘만 범위를 한번 생각해보면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까지만. 알았지? 이건 항상 성립하는 식이지. 여기다 마치 양변에 뭘 더한 것처럼 1을 더한 것처럼. 그래서 답은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돼.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한 방식은 내가 일반적으로 좀 푸는 방식이긴 해. 어떻게 했냐면 다시. 자, 내가 쓰는 순서를 잘 봐야 되더라. 잘 봐. 일단 등호 성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역수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빼기 1 플러스 1
그래서 얘만 가지고 산술기하 써야지. 2루트의 4 플러스 1. 이거 제일 많이 쓰는데 너희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도 많이 해요. 여기까지는 하는데 얘만 가지고 여기다 범위를 쓰는 거야. 그래서 5보다 떠났다. 요러면 좀 더 알아먹기 편하려나 모르겠네. 요렇게도 많이들 써주십니다. 알았죠? 나도 이제 요렇게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요렇게 쓰기도 하는데 익숙해지기 전에는 나는 일단 요런 식으로 써주기는 할 거야. 이 부분만 보면 4보다 크고 나왔잖아. 그러면 1 더한 놈은 당연히 5보다 크고 나왔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첫 번째 변형되는 형태. 얘네들은 그냥 이제 기본 형태. 3번부터는 변형되는 형태. 근데 오늘 이제 여기서 끊고 4번, 5번, 6번, 7번 그리고 거기서 조심해야 되는 두 가지 추가해서 총 9가지 변형 형태는 내일 마무리 지어서 산술기가 끝내고요. 내일 뭐 어차피 숙제 풀이는 없으니까 내일 빠르게 그거 한 30분 만에 끝내고 남아있는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함수 최대한 마무리 짓는 식으로 갑시다.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잘 가요.